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인구수 세계 4위의 동남아시아 대국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점점 물에 가라앉으면서 이 수도 자체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인도네시아는 크게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뉴기니 4개의 섬이 대표적이며 이 중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약 1억 4,5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4개의 섬들 중 자바섬의 면적이 가장 작은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몰려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인 자카르타는 약 1,000만 명, 주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면 약 3,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굉장히 빽빽한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한 곳에 몰려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인구 밀도로 인해 자카르타 내의 교통체증은 세계적으로 혼잡하기로 유명하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의 평균 시속은 10km밖에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정부는 웬만한 한 국가 전체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인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현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카르타가 위치한 지대 또한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이 주 원인이 아닌 땅 자체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카르타라는 도시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애초에 이 지역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습지대였으나 17세기 이곳에 네덜란드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로 개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해안과 맞닿아 있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원래도 침수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카르타가 급격한 속도로 가라앉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지하수에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부분 지역에는 수도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하 깊은 곳 안반수를 퍼올려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의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퍼서 사용함에 따라 그 위에 있는 약한 지반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게 되고 이것이 지반 침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 자카르타는 지난 10년간 무려 2.5m가 침몰했으며 매해 평균 15cm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이 대도시의 일부분은 2050년이 되면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의 수도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율도 매우 높아서 현재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이 인도네시아 4개의 섬 중에 가장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되니 이 엄청난 인구 밀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세기 초반에 약 2,700만 명의 인구였지만 불과 120년 만에 10배 이상 전체 인구가 증가했고 국민의 평균 연령이 29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도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인구들이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이 인구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을 결정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가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동칼리만탄 지역을 새 수도의 위치로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도의 명칭을 누산타라로 결정했죠. 누산타라가 위치한 보르네오 섬은 인구 2,3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섬이며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자바섬에 몰려있는 인구를 이주시키기에도 매우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국가 특성상 그동안 섬마다 경제력의 격차가 심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처럼 영토가 이어져 있지 않으니 인도네시아는 지난 194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수도가 위치한 자바섬 위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져 있던 다른 섬들과의 경제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면 자바섬에 집중된 경제력을 균형 있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넓게 분포된 인도네시아 국토 중앙에 수도가 위치하게 되므로 전체 섬의 통치가 용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수도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허허 벌판에서 새 수도를 건설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소수의 토착민만 살고 있어 도시의 개념이 거의 없는 지역이며 울창한 열대우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기존의 자카르타는 비즈니스와 금융도시로 새 수도 누산타라는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아예 빽빽한 열대우림인 이 지역을 전부 개발해서 이제껏 없었던 행정수도를 창조하겠다는 계획이죠. 이 어마어마한 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나로 약 40조 원을 투입하여 2024년 8월에 천도할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1차로 15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계획수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개발될 면적은 약 2561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면적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테마파크나 골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 거대한 열대우림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야 하므로 환경 파괴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에 앞서 먼저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 건설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에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간의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인리 협력망도 출범하게 되죠. 2022년 7월 2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하여 수도 이전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기술 협력은 새 수도 누산타라 건설을 넘어서 이전 수도 자카르타의 유지 프로젝트에도 협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일단 누산타라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것이 우선이고 자카르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여전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는 당장 30년 뒤인 2050년까지 발생할 대대적인 지반 침수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카르타시 당국은 먼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해 1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길이 32km의 방파제인 그레이트 가루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반 침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하수에 의존하는 체계가 아닌 새로운 상수원 공급 체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은 2019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공식 발표에 의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에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작하자마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도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니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8일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수도 천도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누산타라는 먼 훗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카르타는 정말 이대로 지구상에서 사라질까요?